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의준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대신 히토류 광물 50%를 내놔라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실제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우리 이렇게 자원을 달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문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걸 영국의 일간지죠 텔레그래프가 보도해가지고 논란이 됐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보면 정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식민지처럼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긴 한데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요. 이거 트럼프가 지나치게 솔직해가 그런 면도 있는 겁니다. 이 솔직하다는 게 좋고 나쁜 면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상대편의 배려 없이 자신의 욕심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제 생각은요. 만약에 이런 게 없었어도 미국이 상당한 자원을 가져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라크 전쟁이 났을 때, 과거 큰 전쟁이 났을 때 그걸 도운 나라들이 어떻게 됐느냐를 보면 사실 그 나라에 어떤 개발 가능한 자원이 있을 때 그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 전쟁에 참여했던 나라들이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대로 아마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 사업 그리고 여러 자원을 가져가는 건 아마 정해진 수순일 겁니다. 그런데도 트럼프가 이렇게 했다는 건 그거보다도 좀 더 많은 걸 받아내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이번에 트럼프가 제시한 조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건넨 자원협상 초안을 보도했습니다. 협상안에는요, 주요 광물뿐만 아니라 항만, 인프라, 석유, 가스 등 우크라이나 경제 전반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건넨 문서 초안의 이름은 재건투자기금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히토류뿐만이 아니라 석유, 가스, 항만 등 인프라에 대한 내용도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자원 채굴 수익 및 신규 허가의 경제적 가치 50%를 가져가고 이에 대한 유치권을 확보하는 것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협정 초안은요. 우크라이나에 수출 가능한 광물에 대해 우선 매수 청구권을 미국이 갖고요. 협약에 따른 채무나 가압류 조치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주권국가 면제 특권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 협약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크라이나 정부의 주권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사실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뉴욕법이 적용됩니다. 우크라이나법이 아니고요. 뉴욕법이 적용되고 조정 절차는 국제상공회의소 규칙에 따라 3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담당하는데 이 또한 뉴욕에서 영어로 진행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는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조항이죠. 텔레그래프는 이 협정을 법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로 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해당 조항들이 국무부나 법무부의 관료가 아닌 민간 변호사들이 작성한 것으로 텔레그래프는 분석했다는데요. 이 말은 전혀 외교적 수사를 쓰지 않고 미국의 이해에만 초점을 맞춰 공격적으로 써졌다는 거죠. 이걸 볼 때 이 문서를 건넨 건 절대 외교적인 수사를 하겠다나 외교적인 협력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상 위협용으로 건넸다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을 할 때도 언론이나 이런 데를 공격할 때 백악관이나 이런 걸 통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 변호사가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주 위협적인 문구를 써서 보냅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공격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건데요. 국가 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텔레그래프는요, 트럼프의 요구가 사실상 전후 배상과 같은 수준의 부담을 부과하는 내용이라 이를 전달받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충격에 빠졌다고 보도했는데요. 트럼프의 요구는 과거 독일과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부담하게 된 보상금보다도 더 무거운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럴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많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는 지난 10일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요. 우크라이나에 5천억 달러, 약 720조 원어치의 히토류를 미국에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거부하면 러시아에 넘겨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 히토류 자원을 주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고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먹히는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엄청난 돈을 썼고요. 더 이상의 지원은 어리석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랑 친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은요. 이 요구가 미국 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완화하고 미국이 이익이 얻는 방식으로 협력을 이어가려는 전략적 접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미국의 보수 중에는 약간 정치 구단 같은 사람이 린지 그레이엄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 비판했지만 일기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과 또 키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같이 골프도 여러 번 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국제적 사안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상원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린지 그레이엄 같은 사람은 이런 보도가 나니까 이제 이거를 톤 다운 시키려는 거죠. 이렇게 의도는 꼭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과격한 문구일 뿐. 이거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미국 내 부정적 여론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과격한 용어를 사용한 거고 그리고 결국은 미국이 이익을 얻기 위한 방식으로 하려고 이렇게 한 거다라고 진화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린지 그레엄 의원은요, 이런 히토류나 이런 걸 우리가 가져간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권을 우리가 가져간다라는 것이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보호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협정은 오히려 러시아에 불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건 약간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꿈 거긴 한데요. 린지 그레엄 의원은 이렇게 톤 다운 시키면서 여론을 달래고 있는 거죠. 반면 EU 은행들은요, 제재 대상이 아닌 일반 러시아인도 계좌 개설을 거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럽에 이주한 지 오래됐어도 계좌조차 개설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게 참 여기서 보면 그냥 그런 듯하지만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란 사람, 러시아 사람 이런 분들 계좌 개설하기 참 어렵거든요. 은행들은 특징이 리스크 있는 걸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EU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EU 규정상 합법적인 거주자는 기본 계좌 개설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은행들은 내부 리스크 관리 정책을 이유로 러시아인들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인들이 진짜 생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변호사를 동원하거나 결국 안 되면 암호화폐를 이용해가지고 금융거래를 하는 그런 대안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로이터 통신의 보도인데요. 30년 전 러시아에서 포르투갈로 이주한 스베틀라나 사란체바 씨의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6개 은행의 계좌 개설을 거절당했답니다. 30년 전에 왔는데도 그렇네요. 온라인 은행 머니라는 곳이 있는데요. 포르투갈 시민에게만 계좌를 개설해 준다고 했고요. M26이라고 유명한 독일계 은행입니다. 독일계 핀테크 은행인데요. 이 독일 남편과 공동 계좌를 개설하려고 했더니 그마저도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은요, 포르투갈, 독일, 핀란드 등 다양한 국가에 거주하는 러시아인 20명과 변호사들을 인터뷰했고요. 이들은 대부분 은행 계좌 개설 또는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학생도 있고요. 독일에 20년간 거주한 두 아이의 어머니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푸틴에 반대하는 러시아 야권 운동가들도요,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EU 규정에 따르면 모든 합법적 거주자는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해야 하지만 러시아와 벨라루스인은 10만 유로, 그러니까 약 1억 5천만 원 정도죠, 이상의 예금을 금지당하는 제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일부 은행들은 제재 준수를 위해 아예 러시아인 고객을 받지 않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전쟁이 이렇게 일반인들까지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로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그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지만요, 그걸 한다고 해서 EU의 규제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 제재란 특징이요, 뭔가 해결된다고 해서 바로 풀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행정명령뿐만 아니라 법률로 된 것도 많거든요. 이 법률로 된 거는 하루아침에 풀 수가 없습니다. 여야가 협상해야 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건데, 미국의 협상을 유럽에 있는 여야가 모두 받아들일 가능성도 낮고요. 또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가 어떻게 풀릴지는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미국 법무부가요, 코인 채굴 사기범에게 4억 달러의 몰수를 선고했다는 건데요. 한번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4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이 넘는 돈인데요. 미 법무부는요, 지난 13일 에스토니아 국적의 세르게이 포타펜코와 이반 트로긴 두 사람에게요, 5억 7,70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폰지 사기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5억 7천만 달러의 암호화폐 폰지 사기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은 암호화폐 채굴 서비스 해시플레이어라는 걸 운영하면서요, 투자자들에게 채굴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간 겁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해시플레이어는 채굴을 수행할 수 있는 필수적 설비를 갖추지도 않았고요. 투자자들에게 제공했던 수익 내역도 조작된 가상 데이터였습니다.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들의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폰지 사기 구조를 취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채굴한 것도 없이 돈을 받은 다음에 미리 돈 낸 사람들한테 좀 돌려주고 자기들이 쓰고 이러다 걸린 거죠. 실질적인 채굴 활동은 극히 제한적이었다고 미 법무부는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약 4억 달러, 5,700억 원 정도의 자산 몰수가 결정됐고요. 몰수된 자산은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 사기는요, 저희가 이렇게 계속 보도해드리지만 워낙 암호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다 보니까 이 사기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몇백억이라고 해도 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요. 저번에 FTX 사태나 이런 걸로 보시다시피 몇 조, 몇 천억, 수십 조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암호화폐 사기는 한번 걸리고 나면 그 단위가 너무나 크고요. 사실은 또 돌려받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기범들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최대 한 20년형에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늘 암호화폐 사기에 대해서 진짜로 조심하고, 특히 돼지도살이라 그러죠. 친근하게 다가오고 로맨스 스캠처럼 좋아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허인 같은 걸로 받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사기의 규모가 너무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에서는요, 플랫폼들, 그러니까 빅테크들도 이런 사기가 있을 때 같이 배상을 하라라는 법률까지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폰지 사기 그리고 이런 암호화폐 사기에는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두고 봐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